안녕하세요. 나나예요. 사학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교사분들이 많아서 사학연금에 대해 가져와 봤어요. 사학연금의 의미부터 제가 경험한 것들, 또 사학연금 꿀 정보까지 담고 있으니 끝까지 보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사학연금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경영기관의 사무직원이 가입 가능한 연금 중에 하나예요. 정직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꼭 근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준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꼭 알아두세요. 건강보험만 가입되고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사학연금 도대체 얼마나 빠져나가나요? 선생님들께서 내시는 개인 부담금은 내 기본급여에서 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도 제 걸 반 내준다던데 맞나요? 선생님들께서 내셨던 9%는 유치원에서 9%를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과 국가가 합쳐서 9%가 부담금으로 나오고 있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여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만약 기본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는요. 개인 부담금이 9%니까 18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유치원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합쳐서 18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급여가 높을수록 매 월마다 내가 내는 금액도 많지만 국가와 유치원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모이는 돈도 많다는 뜻이 된답니다. 저 퇴직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학연금의 다양한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사학연금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중에 퇴직급여 부분과 퇴직수당이 있어요.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고요. 퇴직수당은 그냥 퇴직수당이에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조기퇴직연금은요, 모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전액 모두 연금으로 받을 때 청구하시는 거고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은 10년 초과 기간은 나머지 일시금으로 바로 지급받고요. 그 외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 청구하는 급여예요. 조기퇴직연금은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에 연금을 지급하기 전 미리 연금을 받고자 할 때 따로 청구하는 급여랍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일시금으로 모두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퇴직 일시금이죠.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때 청구하는 급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나 또는 사망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급여가 바로 이거랍니다. 이제 용어의 뜻을 알았으니 선생님들께서 사학연금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3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퇴직했는데 왜 퇴직금이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치원은 퇴직금, 실업급여를 원해서 제공해 주시지 않아요. 10년 이하의 경력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만으로 사학연금을 해지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퇴직 후에 사학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퇴직 수당은 대신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공백기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은 퇴직 일시금을 받으면 퇴직 수당이 없어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퇴직 후에 퇴직 일시금을 신청하면 그 안에 퇴직 수당이 함께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퇴직 일시금을 신청하지 않고 퇴직 수당만 받으실 분들은요. 퇴직한 시점에서 내가 이직한 날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 그 사이에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고요. 5년 이내에 이 수당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금액이랍니다. 퇴직 일시금을 받고 퇴사를 했었는데 다시 근무 시에 연금 합산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퇴직 일시금으로 이미 사학연금에서 돈을 받으셨다면 첫 번째 방법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연금 합산 신청을 하면 돼요. 연금 합산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 다 한 번에 반납하셔도 되고 아니면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다시 반납하거나 납부할 때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면서 제 경험은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다시는 유치원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무는 다시 할 건데 1, 2년은 좀 쉬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근무는 할지 말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나 돈이 진짜 없는 경우예요. 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다시는 유치원에 근무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퇴직 일시금을 신청하세요. 그동안 냈던 사학연금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요. 퇴직 일시금을 신청하면 퇴직수당도 자동으로 포함돼서 나오니까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두 번째, 근무는 다시 할 건데 1, 2년 정도 쉬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근무할 계획이 있다면 짧게 근무하고 사학연금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내가 쉰 공백기만큼 퇴직수당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세 번째, 근무를 할지 말지 모르겠고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퇴직 일시금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새로 시작하거나 그동안 받았던 걸 다시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사학연금 도대체 전 얼마나 받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학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예상금액 조회가 가능하니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사학연금이 주는 혜택도 있나요? 사학연금에 들어가시면 통합복지 서비스에서 콘도나 호텔, 병원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예스24 전자도서관이에요. 무료로 볼 수 있는 책이 아주 많이 있으니 한번 가입해서 사학연금으로 등록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학연금. 처음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졌는데 이것도 쌓이고 보면 큰 돈이더라고요. 나의 미래를 위해 든든하게 쌓이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